2주 전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 미국 국방부 폭발이라는 설명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인도와 러시아 언론은 즉각 뉴스로 전했습니다. Suggesting the same right now. Explosion reported near Pentagon, of course, and 알고 보니 이 사진은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였습니다. 가짜 뉴스의 여파로 오전 한때 주가가 폭락했고 오보를 낸 언론사들은 사과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You know, it just goes to show, even with a crude fake like this and some verified accounts on Twitter, that, you know, you could still cause a lot of trouble for stock market to dip and to trick some news organizations. 하얀 롱패딩에 은색 십자가 목걸이를 한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고 교도소에 갇힌 사진도 모두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이제 인공지능은 있는 사진들을 합성하는 걸 넘어 아예 세상에 없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딥페이크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죠. 이제 후쿠시마 지진 직후 트위터에 웃음 띤 장관 얼굴이 유통됐었는데요. 저 요미르에서 이제 게재했었던 건데 반정부 여론을 조성했지만 사실은 저게 가짜였던 게 판명이 됐었습니다. 기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인공지능이 만드는 뉴스 웹사이트는 이미 세계적으로 125곳이나 됩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49개였는데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Today, those tools are available to a single lone bad person who can use that to generate fake identities, fill an entire network of false information that looks legit.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뉴스의 피해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형사 같은 경우에는 고의 입증을 해야 되는데 AI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했는지 그것도 입증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안마다 AI 개발자나 AI 서비스 제공자나 또는 AI 이용자가 상황에 맞게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은 유명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자 챗GPT는 15세기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용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질문 속 단어들을 조합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지어낸 인공지능. 이걸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오류라고 합니다. 딥러닝이 그 확률적 계산 방법들을 웨이트에 담아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여기엔 진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나올 법한 단어들을 계속 그냥 읊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는 거죠. 챗GPT가 범죄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챗GPT와 바드에게 해킹을 위한 악성 코드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둘 다 거부했습니다. 나쁜 의도를 걸러내도록 학습된 겁니다. 하지만 방법을 조금 바꿔서 영어로 질문을 하면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제 악의적인 목적을 가졌거나 아니면 뭐 특정 해커 집단이라던가 뭐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보면 질문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게 되면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거대 인공지능의 능력은 감시와 사찰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 옆에 인식표가 뜹니다. 인식표 안에는 성별, 연령대, 입고 있는 옷 같은 개인 정보가 뜹니다. 중국 전역에는 5억대로 추정되는 이런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이 감시 카메라들은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과 연결됩니다. 공항, 기차역은 물론 식당이나 상점에서 결제도 안면인식으로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태남, 하늘의 그물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잡기 위한 거지만 언제든 감시와 사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뭐 병원에서 환자가 넘어질까 봐 이거를 사진을 찍는 건지, 그런 경우는 환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악용되면은 개인 생활을 침해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상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중국 허페이 국가과학센터는 공산당 선전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시선, 표정, 뇌파까지 분석합니다. 4.8对于党员教育具有很好的促进作用。4.8能够利用大数据技术对学员学习情况进行一个总结分析。 사상 검증이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연구소는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똑같은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도 쓰입니다. 인공지능 채용 면접입니다. 응시자의 표정, 반응, 무의식적 행동을 분석해 눈알을 굴리거나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 감점합니다. 피드백이 전혀 없었고 그냥 주어진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는 형식이어서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에 대한 느낌을 뭔가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 최근 5년 사이 공공기관 45곳이 인공지능 채용을 도입했는데 강원랜드, 수자원공사, 한전 KD에는 1차 서류, 2차 면접을 모두 인공지능에 맡겼습니다. LG전자와 현대차그룹 같은 민간 기업들도 인공지능 채용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채용은 공정할까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빅데이터에 이미 사람들의 편견이 담겨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AI는 무조건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이 직장에, 이 직종에 그 가장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끌어 모아서 그 사람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이제 AI 면접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데이터셋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 2014년 아마존은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을 개발하다 성차별 편향이 드러나 폐기해버렸습니다.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여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점수를 깎은 겁니다. 그래서 바드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역시 챗GPT보다는 정확하게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그녀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제가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얘가 왜 그럴까? 이 이름은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쓰는 명칭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유럽연합은 그래서 채용 인공지능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도 인공지능 채용의 편향성 감시를 의무화하거나 지원자들이 인공지능 채용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한이 없습니다.